여기에 구강암도 있고 혀에 발생한 상처도 있어요.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네요. 오늘은 특별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강암, 여러분들 주변에 구강암 환자라든지 혹시나 여러분들 직접 구강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치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저희 병원에 구강암 환자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만 보던 그런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방송에도 좀 구강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제 친한 지인이 구강암에 걸려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큰 병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질환이 아니구나, 한 번쯤 다뤄봐야 될 그럴 질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구강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강암 하면은 대부분 걱정부터 하죠.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막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강암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담뱃갑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무시무시한 병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정도의 질환이 진행이 되면 누구나 다 심각한 질환인 줄 알고 당연히 큰 병원을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암이 진행이 됐으면 이미 아마 다른 기관에도 전이가 되어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심각한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시작은 이렇게 안 하죠. 아주 작은 조직의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전에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이 입안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입안을 보니까 딱 이렇게 혀의 옆에 조그맣게 이제 헐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몽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을 먹었더라고요. 한 일주일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일단 저도 약 처방을 한 며칠 더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큰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보냈죠. 일부 조직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정말 구강암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구강암을 볼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책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먼 질환이 아니구나, 나도 걸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초기 구강암입니다. 일반적으로 헐어 있는 거와 되게 비슷하죠. 무시무시한 암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조직 변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입안이 헐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구강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암은 편평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침샘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요. 신경에도 종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편평세포암입니다. 대부분 40대 중후반 이후에 발생을 하고 남자에게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암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담배와 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강암의 종류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양성은 크기가 한정적이고 전이를 아지 않고 천천히 자라서 정기적인 검진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발견되면 그냥 제거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후유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악성 종양은 조직 파괴가 굉장히 많이 심하고요. 전이가 되어서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구강암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죠. 사실 근데 구강암은 우리가 입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조건만 알면 쉽게 확인을 하고 크게 번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강암은 뺨이라든지 입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혀의 옆면이나 혀의 밑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모습은 일반적으로 입안에 생기는 상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처는 1, 2주 안에 낫지만 구강암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덩어리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구강암도 있고 혀에 발생한 상처도 있어요.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굉장히 비슷하죠. 첫 번째, 이것이 구강암이고요. 여기가 그냥 혀에 발생한 상처입니다. 사실 반대로 놓고 봐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진이 가능하냐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눈으로 보는 걸로는 이게 상처인지 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구강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혀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난 환자가 40대 이후에 담배나 술을 자주 하는 남성이라고 하면 구강암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상처도 특히 혀의 옆면이나 혀 밑에 났다.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2주 이상 지났는데도 전혀 안 낫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경결감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부합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큰 병원을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상처의 형태를 띈 구강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형태의 구강암도 있습니다. 지금 혀의 옆에 보면 역시 이렇게 하얗게 백반증이 있는데요. 구강의 백반증도 초기암의 형태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상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백반증은 생긴다고 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정기적인 치과 검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구강암이 아닌데 전혀 구강암과 다른 정상적인 조직인데 치과에 와서 구강암 같다고 걱정스럽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런 형태입니다. 구강암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뼈의 증식, 양상이에요. 보통 저희가 전문적으로 토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혀 옆부분에 보통 이렇게 양측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거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엄청 흉물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뼈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기도 하고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 지인이 구강암에 결국 걸려서 큰 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고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이도 없었고 깔끔하게 수술로 제거가 되어서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조직에 전이도 되고 문제가 되었겠죠. 결국은 이 친구가 빨리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한테 왔고 제가 의뢰를 해서 빨리 그 조직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